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해동성국 발해 왕족 후예가 머문 땅, 그리고 풍신 전영동의 전설이 살아있는 마을, 남천면 송백리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송백일리, 송백일리로 나뉘어 있지만 조선 초기 이곳은 경사년 남면 두야리에 속한 작은 마을 송내촌이었죠. 임진왜란 이후 행정정비 때 소나무 송과 신해천을 따 송천이 되었고 1895년에는 마을 북쪽 다랑골산 아래의 촌락이 백천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11년 일제의 독립 통폐합 때 이 두 마을은 송천의 송과 백천의 백을 따서 송백동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고 해방 이후 송백일동, 송백이동을 거쳐 1988년 오늘의 송백일리와 송백일리로 정착했습니다. 여기에 동남쪽 꼴짜기 마을 생기골이 더해져 송천, 백천, 생기골이 송백리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요. 송백일리, 옛 백천동은 다랑골산의 잣나무에서 이름을 땄고 사람들은 정겹게 백칭이라고 불렀습니다. 1912년엔 26가구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남쪽 송백일리, 옛 송천마을은 소나무가 많아 원래 송내라 했고 송칭이라는 별칭도 있었죠. 17세기 김혜김 씨가 개척했다고 전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또 영순태 씨가 물가의 털을 잡아야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말을 듣고 송내를 송천으로 바꿨다는 설도 전합니다. 마을 이름이 문헌으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789년 호구 총수이고 1912년 47가구가 살아 이 일대에서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송백 동남쪽 탄곡지로 들어가는 골짜기에는 조용한 자연불악, 생기골이 있습니다. 상여를 메고 가는 형상의 바위, 상여바위에서 이름이 생겼다는 설과 옛날 이 마을에 있던 쌍계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합니다. 또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 박백년의 후손 박광적이라는 인물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자 정조 임금이 이 일대의 땅을 하사했는데 그때 이 골짜기에 있던 쌍계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선생의 사당을 세웠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1912년에는 4가구뿐이었지만 작은 마을 안에 여러 스토리가 담겨 있답니다. 이러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골짜기, 들판과 저수지는 송백리 주민들의 삶을 떠받쳐온 터전이었지요. 남쪽의 선의산은 옛날에는 마한산이라 하였는데 쌍계사가 있어 생기산으로도 불렸고 북쪽의 다랑골산은 골짜기들이 다랑다랑 이어진 데서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동쪽에는 황새의 주둥이를 닮은 황새봉이 마을을 굽어보고 서남쪽 탄곡지 동쪽 산은 탄지산 또는 두루봉이라 하고 송백리 남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봉우리는 첫대백이라고 한답니다. 또 송라지 서쪽에는 대음산이라 부르는 산이 이어지고 그 동남쪽에는 장수의 형상을 닮았다는 장수산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신방산이라 한답니다. 고개들도 이야기가 많답니다. 백천 서북쪽 남산면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고로실제라 하며 선왕신에게 제를 올리던 고갯마루라 해서 선왕직고개라고도 불렀답니다. 백천 서쪽에서 고로골로 넘어가는 볼록한 고개는 마을 앞에 있다 해서 그냥 앞고개라 부릅니다. 이 산과 고개 사이에는 골짜기들이 촘촘히 이어집니다. 백천 서북쪽 상대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는 다섯 노인이 살았다 하여 고로골이라 하였고 동쪽 신방 쪽으로 가는 산 밑은 작은 골짜기가 다랑다랑 있다고 해서 다랑골이라 했고 그 남쪽 맞은편 깊은 골짜기는 애초가 많아 아차골이라 했습니다. 송라지 남쪽에는 옛날 초막이 있었다 해서 초막골이라 했고 그 서쪽은 쌍계사가 있었다는 절골이 있답니다. 또 송락골 서쪽은 풀무처럼 생겼다 해서 불무골이라 하고 그 입구의 볼록한 등성이는 까마귀 새끼가 춤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추무등이라 합니다. 또 영동당 남쪽의 깊은 골짜기는 당골이라 하고 당골 서남쪽 탄곡지가 있는 골짜기는 숯을 구웠다 해서 숯골 또는 탄골이라 하며 탄골 입구 움푹한 지형은 우무골 또는 우무지라 부르는데 영순태 씨 문중 산소가 있는 곳이지요. 당골 제일 안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은 옛날 금을 캤다는 금정골이 있고 오른쪽은 생기골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남암골, 모구나무골, 봉성나무골 등 이렇게 골짜기 이름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송백리의 지형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숨결과 발걸음이 그려놓은 서사적 풍경 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판에도 모두 사연이 깃든 이름이 있답니다. 영동당 앞에 펼쳐진 들은 그대로 당합들이라 했고
그 뒤로는 영동당 뒤뜰 단골에 있는 들은 단골들이라 하였습니다. 남암골 북쪽에는 옛날 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 새물앞들이라 하였답니다. 마을 동쪽 들판은 바위가 있고 흙이 투박해서 토끼나 겨우 살겠다 하여 택기바웃들이라 하였지요. 이러한 들판 이름만 들어도 이 마을 주민들이 어떤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왔는지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수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조선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로골에 고로곡지, 수탄골에 탄지, 아차골에 아차골못이 있답니다. 그리고 송천 남쪽 골짜기에는 송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이 마을 출신 태진종이라는 분이 수리 계장으로 일하던 시절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을의 골목길은 이웃과 이웃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던 따뜻한 정서의 끈이었지요. 옛사람들은 이 골목길 하나에도 저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송백길 하나로만 부르고 있답니다. 마을의 역사와 발해의 서사를 담은 길 이름으로 되살려 체험과 문화 콘텐츠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송백리가 앞으로 걸어갈 조용하면서도 깊은 변화의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송천에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전통가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흙과 나무로 정성껏 지은 소박한 서민의 집이지요. 감나무 가지가 드리운 작은 마당, 세월의 결이 그대로 남은 흙담과 돌담은 옛날 생활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 가옥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보존 가치가 더욱 빛나는 소중한 건축물이랍니다. 이처럼 산과 골짜기, 들판과 저수지, 그리고 마을을 잇는 옛길, 조선 후기 서민의 숨결이 남아있는 전통 가옥까지 겹겹이 얽혀있는 이 송백리에는 그 모든 풍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흐르고 있답니다. 하나는 풍신 전영동과 영동당의 전설이고 또 하나는 발해 왕족 후에 영순태 씨의 역사입니다. 송백 1리 919번지에는 작은 사당 영동당이 있답니다. 처음 영동당은 송백 들판이 아니라 경사년 남면의 관문 912와 옥곡동 사이 옛날 길가에 자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들판을 영동당이 있는 들이라 하여 댕이들이라 불렀죠. 그 시절 이 길을 지나는 이는 누구든 영동당 앞에서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행하던 관찰사가 사당 앞을 말을 탄 채 지나가려 하자 말발굽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관찰사는 사당을 불태우라고 명했고 불길이 치솟는 순간 사람들은 화염 속에서 신령한 불꽃 하나가 하늘로 솟구쳐 바람을 타고 송천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지요. 사람들은 영동신이 새 자리를 정하셨다고 여겼고 그 불꽃이 떨어진 들판에 사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송백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영동당이랍니다. 바람과 불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만든 사당인 셈이지요. 이렇게 터를 옮긴 뒤부터 송천과 백천에서는 매년 음력 2월 초하루 영동일이 되면 집집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정성을 다해 영동제를 올렸습니다. 먼저 각 가정의 풍경을 볼까요? 새벽동이 트기도 전 사람들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떠와 장독대에 올립니다. 간밤에 준비한 찰밥과 무시 그리고 종이 깃발 같은 흰색으로 된 정갈한 재물을 차려 영동신을 맞이하는 굿을 한 뒤에야 비로소 아침술을 떴다고 합니다. 특히 부엌으로 영동신을 모셔올 때의 정성이 남달랐는데요. 남자는 깨끗한 전통 한지를, 여자는 고운 오색 명주천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사흘 뒤 남자는 한지에 충문을 쓰고 여자는 천으로 옷을 지어 걸어두었지요. 그리고 그달 20날이 되면 다시 굿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불에 태우며 영동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영동무시라 불리던 큰 무시입니다. 단동 채소밭에서만 자라는 이 무시는 평소엔 아껴두었다가 오직 2월 제사상에만 올렸을 정도로 특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영동제는 시간이 흐르며 경사년, 자이년, 하양년 등 인근 지역을 넘어 영남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마을에서는 영동일이 되면 농사일을 모두 멈추고 온 마을 주민이 영동당에 모여 풍신 전영동에 대한 제물을 올리며 종이 깃발이 흔들리는 바람의 방향을 보며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고 종이로 연을 만들어 하늘에 날리며 소원을 비는 풍습도 이어졌지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미신 타파 정책으로 제사가 중단되었고 영동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거의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었지요. 그러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영동당은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송백리 사람들의 삶과 믿음, 소망이 담긴 소중한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영동제 역시 미신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안녕을 빌던 축제였습니다. 언젠가 이 전통이 다시 송천과 백천, 나아가 남천면 또 경산시 전체의 화합의 행사로 되살아난다면 그것이 영동당이 품어온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영동제의 주인공인 전영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산 너머에 있는 원리, 즉 원동 마을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백리를 지탱해온 또 하나의 큰 줄기, 발해 왕족 후예인 영순태 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 씨는 발해 건국의 주역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을 시조로 삼습니다. 발해는 한때 해동성국으로 불릴 만큼 번성했지만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하고 세자 대광현은 많은 유민을 데리고 고려로 귀순했습니다. 고려 태조가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전합니다. 이후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대씨를 유지하고 일부는 태씨로 바꾸어 쓰기 시작합니다. 대집성이 1228년에는 대씨였다가 대장군이 된 1231년 이후에는 태씨로 기록되는 점이 그 변화의 흔적입니다. 개경에 살던 후손들은 이후 여러 고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충청도 옥천으로 간 후손은 태집성을 중시조로 삼은 협계태씨, 지금의 문경 영순으로 간 후손은 태금치를 중시조로 삼은 영순태씨가 되었지요. 이러한 영순태씨는 조상을 기리는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답니다. 1667년 가전체 문학작품인 공방전의 작가 임춘을 모시기 위해 세운 옥천정사에서 시작된 옥천서원은 1711년 태두남, 반요, 송복기 등을 배양하며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상현사라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서암 태두남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1513년에 문과에 급제해 사원부 지비를 지내며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시문에도 능해 회제 이언적 같은 당대 명사들과도 교유하였고 그의 글은 서암 선생문집으로 묶여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의 대표적인 시 눈이란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천지가 이어내려오니 몇 해나 지났던가. 너무나 오랜 세월이라 참으로 아득하구나. 이제 와서 깨닫노니 천지도 늙어버렸고 눈앞의 산천도 모두 백발이 되었다네. 이 시에서 태두남은 눈 덮인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도 인간도 모두 늙어간다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답니다. 영순태 씨가 경산으로 내려온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무렵으로 태연룡의 둘째 아들 태순금이 전쟁을 피해 상방동에 정착하면서 시작됩니다. 후손들은 남면과 동면 등 여러 곳을 거쳐 송백리에 뿌리를 내렸고 400년 넘게 세거촌을 이루어 왔습니다. 1950년대엔 60여 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전국에서도 드문 영순태 씨 집성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태두남의 위패가 묻히는 시련도 겪었으나 1920년 태병연과 태병묵이 위패를 송백리로 옮겨왔고 태학성이 상현사와 추모제를 세워 재앙을 복원하면서 예를 잇는 마을로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해 왕족의 후손이라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경산 송백리에서 조용히 간직한 채 400여 년을 살아오다가 2000년대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으로 발해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자 대조영의 직계 후손이 400년 넘게 살아온 마을로 송백리는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곧 외부 세계를 향한 문중의 조상 현양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문중은 발해식 귀면기와 연꽃무늬 기와를 복원해 추모제와 상현사를 중수했고 2012년에는 태씨 남성 142명의 얼굴 형질을 분석해 대조영 표준영정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정은 송백리 고왕전에 봉안되었고 정부 표준영정 제86호로 지정되어 현재 서울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해군 스텔스 구축함인 대조영함에도 대조영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 봄, 가을 향사와 발해 14왕 등 19위에 대한 재앙이 정례화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송백리는 발해 후손 마을을 넘어 발해마을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확립하면서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발해마을 표지석, 영웅의 기억을 담은 신도비, 대조영 장군상, 발해를 상징하는 로고 깃발,
마을의 이야기를 한눈에 담은 스토리 지도, 담벼락을 수놓은 벽화들까지. 이 작업들은 누구나 방문해서 이야기를 읽고 사진을 찍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야외 역사관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송백리는 경산을 대표하는 농촌문화마을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9년 이후에는 발해 왕조 재래보존회가 결성되어 황제의 격식에 맞는 제양 체계가 정비되었고 상현사는 고왕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해 왕궁 터의 흙으로 황릉을 조성하고 대숲 산책로 조성, 역사 해설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역사와 교육, 관광이 공존하는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송백리 발해마을 표지석 앞에서 한번 걸음을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단순히 산 좋고 물 좋은 농촌이 아닙니다. 발해 왕족의 사연을 품은 역사의 마을, 바람을 관장하는 영동신이 깃든 신의 마을, 골짜기와 들판의 각종 사연이 깃든 땅의 마을, 그리고 그 속에 발해의 후손이 살아가는 인간의 마을. 이렇게 사, 신, 지, 인의 마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백리 주민의 사랑을 담은 노래, 고맙소라는 마을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홍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천에 봄이 와서 봄바람 부니 송나골 숲길 따라 복사꽃 피네. 당신과도 손잡고 걷던 숲길에 복사꽃 꽃잎처럼 사랑이 피네. 나는 꽃잎처럼 피어나고 당신은 달꽃처럼 차오르니 꽃잎 달꽃 같은 우리의 사랑. 세월이 흘러도 끝이 없으리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리라. 백천의 가을 와서 바람이 부니 고록골 골물마다 단풍이 드네. 당신과 속삭이던 사랑의 말은 영동당 불꽃처럼 되살아나네. 나는 꽃잎처럼 피어나고 당신은 달꽃처럼 차오르니 꽃잎 달꽃 같은 우리의 사랑. 세월이 흘러도 끝이 없으리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리라. 구름이 흘러가도 사랑은 남으니 우리 서로 두 손을 마주 잡으면 약속한 세월도 서러운 사연도 그대와 나 사이에 꽃으로 피어나리. 나는 꽃잎처럼 피어나고 당신은 달꽃처럼 차오르니 송백들 바람 따라 걷는 이 길에 내 곁에 있어준 당신이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 정말로 고맙소. 나는 꽃잎처럼 피어나고 당신은 달꽃처럼 차오르니 송백들 바람 따라 걷는 이 길에
불러줘 정말로 고맙소. 송천이여